자, 4월 9일 수업 시작합시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진행할 내용은요, 이제 반복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큰 범주로는 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조건문과 같이 그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구문에 속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생성할 프로젝트는 7번째 제어문 2, 반복문입니다. 뒤에 괄호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뭐 딱히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줌이 꺼져갖고 다시 좀 연결할게요. 접속한 분은 아무도 없지만. 자, 반복문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그 while문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for문이라고 하는 계열이 있는데, while문 계열은 어떤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조건식이 참인 동안 코드 블록 안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요. for문은 범위를 부여해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반복 수행을 해요. 자, while 한 다음에 이제 괄호 안에 조건을 명시하고 이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한다. 이게 대부분의 책들이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럼 이대로 한번 해볼까요? while 우리가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비교식이었죠. A가 5보다 작다. 자, 이것만 놓고 판단을 하려면 도대체 이 A가 얼만데 5보다 작다라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처음에 A의 값을 뭐라도 부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비교가 되죠. 자, 이렇게 기준이 되는 변수 값을 만드는 거를 초기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제 A가 0보다 작다, 참이니까 여기를 한번 수행하고요. 그리고 다시 조건식으로 가요. 이걸 계속해요. 반복 조건이 참인 동안 while문의 블록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데, 이 블록 안에서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변수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이건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 프로그램 로직을 수행하고 처음에 만들었던 A 값에 뭔가 변화를 줍니다. 뭐 A++라던가 이런 식으로요. 그럼 0부터 시작했던 게 0이 5보다 작다 들어와서 A가 증가하니까 1이 되겠죠? 1이 5보다 작다. 조건 맞으니까 또 블록 안으로 들어와서 수행하고 1 증가하니까 2가 되겠죠. 2가 5보다 작다. 오케이. 그 다음 3, 4까지 하고 5가 되는 순간 5가 5보다 작다? 조건 안 맞아요. 그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에 만들었던 변수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증감식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복문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요, 초기식, 그 다음에 조건식, 마지막으로 증감식,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반복의 수행 조건을 먼저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래서 반복문을 만나면 일단 이 기준이 되는 값을 찾으신 다음에 이 값의 범위를 산정하세요. A는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한다. 왜냐하면 5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5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자, 반복문을 경험할 때 처음에는 반복의 이 범위를 먼저 산정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while문의 기본 구성을 보면은, 자, 이렇게 초기식, 조건식,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동작할 구문이 이 안에 들어가고 증감식으로 구성이 돼요. 자, 그럼 이제 while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예제 코드 볼게요. 반복문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프로그램 코드가 좀 골치 아파져요. 자, 프로젝트는 만들었고요. 앱.자바는 삭제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 있다가 실습하실 때 어떻게 만들지 잘 모르시겠으면 앞에 숫자는 이전 프로젝트랑 이제 일씩 증가시키면 되고요. 여기 요게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이것도 아니면은 그 배포해드리는 이 PDF 파일의 이름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예제는요. 0부터 10보다 작은 동안 초기 시기 x는 0이라고 잡았어요. 0부터 조건식은 10보다 작다예요. 10보다 작은 동안 증감식 1씩 증가하는 동안 이 변수값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x는 얼마? 이 자리에 x 출력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자, 처음에 x가 0이니까 0은 10보다 작다. 맞죠?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0을 한번 출력하고요. 증가해요. 그럼 x가 이제 1이 되죠. 다시 1로 가요. 1이 10보다 작다. 맞아요. 내려와요. 출력해요. 증가해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x가 10이 되는 순간 이 조건은 거짓이 되니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x의 최종값은 얼마냐? 10이 되는 거죠. while문을 바라볼 때 또 하나 중요 포인트는 이 반복에 사용된 변수의 최종값이 얼마인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자, 실행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x값의 변화량을 쭉 하고 출력해 본 예제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반복문이 등장을 하면요. 이제 몇 가지 패턴들이, 예제 패턴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합계예요. 어떤 주어진 범위 안에서 총합을 구해야 되는 건데요. 총합을 구하려면 먼저 누적 합산을 수행할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초기화라고 하는 거는 선언된 변수의 값을 최초로 할당하는 행위를 초기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sum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i가 1이래요. 이게 초기식인 거고요. i가 11보다 작답니다. 초기식을 찾는 방법은 조건식에 사용된 변수를 가장 먼저 만드는 데가 초기식이에요. 그리고 이 값에 변화를 주는 곳이 증감식인데 대체로 while문 맨 마지막에 들어와요. i가 1씩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i의 변화량을 산정해 보면 1부터 11보다 작다니까 10까지고요. 1씩 증가합니다. sum이라는 변수를 준비한 다음에 sum 스스로 i만큼 증가시키는 거죠. 근데 이 i가 1부터 10까지니까 0으로 시작했던 sum이 처음에 1 증가, 2 증가, 3 증가 해서 10까지 증가하는 거죠. 그럼 0에다가 1 증가시키고 2 증가시키고 3 증가시키고 해서 10까지 증가시키는 거니까 결국은 sum은 1부터 10의 총합이 돼요. 자, 예제에서는 중간 과정을 모두 출력을 했습니다. i가 1일 때 sum은 0에다가 1을 더하니까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i가 2가 되면 2를 다시 sum에다가 더하니까 아까 1이었죠? 3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i가 또 증가해서 3이 되면 3에다가 3을 더하니까 6이 될 거고요. 4일 때 10, 5일 때 15가 계속 올라가겠죠. 실행해서 결과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러한 규칙을 우리는 어렸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외워왔어요. 구구단 아무거나 붙잡고 외워보세요, 속으로. 1부터 9까지 증가하는 동안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죠.
자, 어떤 숫자 값을 입력받아서 그 값에 1부터 9까지 곱해가는 구구단을 수식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값을 받기 위해서 스캐너 또 만들었고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2에서 9 사이에 입력을 받을게요. 그리고 x에 만약에 내가 7을 입력했다고 치죠. 자, 그럼 이제 y는 1부터 시작해서 y가 10보다 작을 동안 1씩 증가합니다. 그럼 y의 변화량은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죠. 자, 그럼 y가 1일 때 출력 결과 봅시다. x 곱하기 y는 x 곱하기 y 두 자리 숫자에 맞췄어요. 자, 그럼 출력 결과 보면은 x는 아까 7이라고 고정을 해놨으니까 7 곱하기 1은 두 자리에 7 곱하기 y가 1 증가해서 2가 되면 두 자리에 14 7 곱하기 3은 2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숫자를 출력하면서 7 곱하기 9는 63 그리고 y가 10이 되면 조건을 이제 더 이상 충족하지 않으니까 끝내고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구단을 7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제 구구단 7단이 출력되는 거고요. 한 번 실행하고 나면 경로를 못 찾네요. 자, 꼭 2에서 9 사이를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123 이런 식으로 좀 큰 값을 입력하면은 거기에 맞는 결과값을 만들어내요. 어차피 계산이야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되게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렵게 꼬이기 시작하면은 되게 한도 끝도 없어요.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y의 변화 범위를 찾은 다음에 그 변화하는 동안 여기에서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정수 x와 y를 입력받아서 x부터 y까지의 총합을 구해볼게요. 그래서 스캐너를 통해서 x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x를 3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y를 10이라고 치죠. 그럼 3부터 10까지 반복을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초기식의 변수는 이 3으로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합계를 구할 거니까 반복문 시작하기 전에 0으로 초기화된 변수를 준비하고요. 그럼 초기식을 i라고 잡았기 때문에 i가 10까지 반복을 시키려면은 y와 작거나 같다. 혹은 i가 y 플러스 1보다 작다. 같은 말이죠. 근데 반복문을 구성할 때 가급적이면은 요런 스타일을 많이 쓰세요. 왜냐면 왼쪽 거는 작거나 같다. 2번 체크해요. 근데 얘는 작다. 1번 체크해요. 2번이라는 것보다 1번이라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처리가 코드 효율에 더 좋아요. 자, 그래서 i는 y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 이제 i는 아까 3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10을 입력했나요? 10까지 반복하는 동안 1씩 증가다. 뭐 이렇게 가정한다면 이제 여기에서 i라는 부분을 3, 4, 5, 6, 9, 10까지 변하면서
여기를 수행하고 그 밑에서도 i에다가 이걸 쪼르륵 바꿔가면서 적용하시면 돼요. 처음에 썸은 0이에요. 0 더하기 i 3.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썸에다가 i를 넣습니다. 그럼 여기서 3 되겠죠? 이제 i가 증가했어요. 여기가 이제 4가 돼요. 아까 3 됐죠? 그러면은 3 더하기 4 출력하고 여기는 4를 더하니까 7이 되겠죠. 또 i가 증가해서 5가 돼요. 그럼 이번엔 7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계속 바뀌가면서 하는 거예요. 일일이 이걸 다 적어보진 않을게요. 규칙성을 발견하시면은 금방 들어갑니다. 자, x값 3, y값 10. 그러면은 반복문에서 설정한 이 초기식의 i가 아까 입력했었던 3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가 지금 i 자리죠. 그리고 10보다 작다라고 y를 이제 종료값을 10으로 설정했으니까 10까지 하기 위해서 11보다 작다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부터 1씩 증가하면서 쭉 10까지 가는 거고, 그 와중에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미리 0으로 준비한 값에다가 3 더하고 그 결과값 받고, 4 더하고 더한 결과 받고, 5 더하고 결과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누적 합산을 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 반복할 때 반복문의 이 초기식에서 만드는 변수는 0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범위는 그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증감식은 1씩 시작할 겁니다. 이게 거의 99.9%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일식 증가가 아니라 다르게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썸을 0으로 놓고요. i는 0으로 놓습니다. i가 100보다 작다. 0부터 99까지죠. 그 다음에 증감식을 보시면 10씩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럼 i의 변화량은 0, 10, 20, 30, 90. 90에서 10이 또 증가하면 그때는 100보다 작다라는 게 조건이 안 맞으니까 여기서 반복을 끝낼 거예요. 최종값은 100이겠지만. 90에서 10을 더하면은 100을 초과하기 때문에 안 더한다가 아니고요. 90에다가 10을 더해서 100이 됐기 때문에 반복이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미리 준비한 이 변수에다가 i 값을 누적해서 계속 넣는 거죠. 그럼 0에다가 0 더하고 10 더하고 20 더하고 30 더하고 이렇게 해서 90까지 더하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i 값의 변화 0부터 90까지 10단위가 되겠죠. 그때마다 만들어지는 썸의 값 미리 준비한 0에다가 얘를 계속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i가 10단위로 증가하고 썸은 그 i 값이 계속해서 누적 합산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총합을 구할 때 변수 값을 만약에 반복문 안에서 만든다면 매 반복 회차마다 기존의 썸이라는 변수를 날려버리고 0으로 리셋시키는 거예요. 그럼 합산이 아니겠죠. 0에다가 10 더하고 0에다 20 더하고 0에다 30 더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0에다가 0도에서 0이고 그 다음에 썸이 또 0으로 리셋돼요. 그럼 0에다가 10을 더하니까 결과값 10이 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또 썸이 0으로 리셋돼요. 0에다가 20 더하니까 20이 되고 요 변수가 안에 있으면은 총합이 아니라 그냥 개별 합산 결과예요. 그래서 합계를 구할 때는 요 변수가 무조건 밖에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문의 기본 규칙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어요. 반복문부터는 좀 이제 조심조심 접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려워요. 보통 이제 프로 코딩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한번 이제 멘붕이 오는 시기가 반복문부터예요. 어저께 봤었던 조건문보다는 좀 그래도 생각할 거리가 많죠. 자, 일단 여기서 중간에 한번 끊고 그 자료 좀 배포할게요. 자, 배포할 실습 자료들을 잠깐 정리하고 있어요. 네, 자료 올렸고요. 그 자료상에서는 아까 여기 화면에 지금 떠 있는 이 텍스트로 정리된 요 파일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반복문 단원이 예제를 2개 정도 남겨놓고 있긴 한데 몇 개 안 되니까 요 2개도 그냥 한꺼번에 같이 배포했습니다. 자, 지금 2시 반이에요. 20분 정도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3시에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두 왈문은 실무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진짜 쓸 일이 1도 없어요. 근데 학교 시험 기준으로 보면은 한 문제 정도는 나올 법해요. 그게 왈문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자, 두 왈문은 일단 두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한 번은 해요. 선실행 후 판별이에요. 그래서 이 블록 안의 구문을 일단 실행하고 나서 조건을 판별해요. i가 0이래요. 자, 들어옵니다. i가 1 증가해요. 그 다음에 i가 10보다 작은지를 판단해요. 1이 되죠. 그럼 조건이 맞으면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i가 또 증가해서 2가 돼요.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데 반복한다라는 거는 똑같은데 왈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 초기식에서 a가 10이라고 설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왈문에서 조건을 판별합니다. 10이 10보다 작다. 조건 안 맞죠? 그럼 왈문은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조건이 처음부터 거짓이라면 한 번도 수행하지 않는 게 while문을 비롯한 모든 포문의 조건이에요. 아니, 모든 반복문의 특성이에요. 근데 do while문은 A가 10이에요. 일단 들어와서 한 번은 해요. 그 다음에 조건을 판단하는데 안 맞네? 그럼 말지 뭐. 그러고 나가요. 한 번 한 거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do while문은 아무리 조건이 안 맞아도 최소 한 번은 실행을 해요. 이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정도 이제 학교 시험 같은 데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실무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진짜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에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와 계신다라고 하면 그냥 과감히 이거 버리겠다라고 얘기할 텐데, 만약에 혹시 지금 학업 중이신 분이 계시면 요 차이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while문에 대해서 코드 보면요, do while문입니다. y가 1이래요. 0이래요. 초기식이 0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y를 한번 출력을 해요. 그럼 y는 0이라고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y가 1 증가해요. 그 다음에 조건을 판단해요. 1은 10보다 작다. 맞으니까 한번 또 해요. y는 1. 또 증가해서 2가 돼요. 조건 맞으니까 한번 또 해요.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y는 9까지 출력을 했다라고 쳐요. 현재 y가 9예요. 증가해서 10이 되면은 이제 조건 안 맞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y의 최종값은 얼마다? 10이다. 조건이 안 맞으면 y가 10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쭉 출력을 하고 y의 최종값은 10이다. 그 다음에 do y라고 차이점. 아까 교환에 있던 거 그대로인데요. 결과부터 보죠. 자, do while문은 a는 10이라고 출력이 됐어요. a가 10이에요. while은 조건이 안 맞으면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래서 while문에 대한 출력은 한 번도 실행이 안 되는데, do while문은 일단 한 번은 하고 나서 조건을 판별하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아도 나온다. 그래서 while문에 대해서 while 계열, while이나 do while 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요약을 해본다면, 만약에 조건식이 i가 얼마보다 작다라고 선정이 되면은 최종값은 i의 최종값은 설정된 이 변수 네모 플러스 1에서 최종값이 나와요. 만약에 작거나 같다라고 설정되면은 최종값은 마찬가지로 네모 플러스 1이에요. 왜냐하면 네모가 될 때까지 수행을 하니까. 그래서 최종값은 설정된 변수 플러스 1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do while은 한 번은 실행한다. 요 두 가지 요점만 기억하시면 얘네들 관련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무난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단순한 학교 시험 문제가 아니라 코딩 자체에 대해서 중요도를 놓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거 두 개 다 그냥 버리고 다음에 나오는 포문에 집중하세요. 포문이 99.9% 활용도가 더 높아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강의자.
이거는 문제가 너무 어렵다. 자, 연습 문제를 한번 내볼 건데요.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 자바용으로 준비해 놓은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아서 파이썬용으로 준비해 놓은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while문은 둘 다 똑같으니까요. 반복문하고 조건문이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 유형이 많아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0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짝수의 총합을 단 하나의 반복문을 써서 만드세요. 단 조건문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한 문제 정도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문제 2번이요. 한 개의 이진수는 0과 1 두 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고요. 0과 1 두 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고, 두 개의 이진수는 00, 01, 10, 11 이렇게 총 4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진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2배씩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수가 늘어날 때 10개의 이진수는 총 몇 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while문으로 구하시면 돼요. 출력 예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진수 한 개는 2개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고 2개는 4개, 3개는 8개 이런 식으로 10개까지 했을 때 총 몇 개의 이진수를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지 이걸 반복문으로 쭉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 연습 문제 파일은 지금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화면상으로 알아보기 힘드시면은 그 파일 드린 거 보시면 되고요. 지금 3시 11분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 네, 3시 25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30분까지 주고 아니, 3시 반까지 합시다. 3시 30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자, 좀 풀어봤어요? 풀리나요? 반응들이 아무도 없다. 자, 풀이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신 거랑 한번 비교 좀 해보세요. 정답이 한 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코딩은 정답이 절대 한 개가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 염두하실 게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돼요. 그러면 다 정답이에요. 가령 이제 학교 수업 같은 데서는 자기가 제시한 코드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해야만 이제 정답 처리해주는 교수님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그냥 암기 과목 공부하는 거지 프로그래밍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뭐로 가도 결과만 나오면 되는데 일단
그 서울까지 도착한 다음에 내가 그걸 걸어갔는지 KTX를 타고 갔는지 코드의 효율성을 따져야죠. 자, 새로 파일 하나 만들게요. 연습 문제 01.java. 자, 이렇게 해서 메인을 떡 한 넣어주고요. 자, 문제 요구사항은 0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짝수의 총합을 단 하나의 반복문을 사용해서 구하래요. 조건문 쓰지 말고요. 자, 일단은 0부터 100까지의 수라는 걸 먼저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int i는 0부터 while i가 100까지가 되려면은 100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101보다 작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알고 있는 대로 i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고 여기서 i를 출력해 보면은 이거는 그냥 0부터 100까지인 거죠. 짝수의 규칙을 봅시다. 0부터 시작하면 0, 2, 4, 6, 8, 10 이렇게 가죠. 얼마씩 커져야겠어요, 그러면? 0에서 2가 되고 2에서 4가 되고 4에서 6이 돼요. 그러면 2씩 커지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 이제 0부터 짝수들만 골라서 출력이 됩니다. 출력계가 보이죠? 자, 얘네들에 대한 총합을 구하래요. 그래서 int sum은 0이라고 준비한 다음에 지우지 말고 주석으로 막을게요. sum 플러스 equal i 라고 하면은 이제 sum이 계속 더해지겠죠. 자, 그럼 0부터 100까지 이 수 중에서 짝수들의 총합은 %d 해놓고 줄바꿈 해줘야 되니까 역슬래시 n 여기다가 sum을 찍어주면은 2550이 나왔습니다. 구하신 결과랑 맞나요? 이거 이게 아니고 자, 일단 1번 문제 답안은 단톡방에 올려줄게요. 자, 하나 올렸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풀이하기 전에 문득 궁금해져서 좀 이거는 좀 물어보고 지나갈게요. 잠깐만요. 이진수는 0하고 1 두 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1일 때 2, 2일 때 4. 이진수 10개일 때는 총 몇 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지인데, 그럼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반복을 하는 동안 결과값을 쭉 만들어내야 돼요. 자, 1일 때 2, 그 다음에 2일 때 4. 문제는 여기에요. 3일 때 8, 4일 때 16. 여기에 대한 규칙성. 근데 이거는 규칙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 수업 시작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이진수는 그 n개의 이진수는 2의 n승계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 했었죠. 여기에 대한 규칙성은 이 값이 1씩 올라갈 때마다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규칙을 반복문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합계는 계속해서 내봤는데 조건값이 1씩 증가할 때마다 제곱을 만드는 거는 이제 처음인 거죠. int i는 0 while i가 1부터 시작하죠. 자, 10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11보다 작다. 반복문을 처리할 때 이 반복문의 조건값이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책이 i로 들어가요. 변수가. 그냥 그러니까 이제 처음 공부할 때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i 이러고 시작을 해요. 프로그래밍에서 일씩 증가하는 숫자 값들 일련 번호 책이죠. 이 일씩 증가하는 일련 번호 성격을 띠는 애들을 인덱스라고 해요. 이거를 인덱스. 일반적인 평문에서 인덱스라고 그러면 왜 책 같은 데도 나오는 색인을 얘기하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일련 번호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그 앞 글자를 따서 i예요. 그러니까 i라고 하는 게 증가하는 일련 번호다 라는 의미로 i를 쓰는 거예요. 자, i가 처음에 1일 때 i가 1일 때 2 그냥 2를 출력할 겁니다. 그리고 2일 때는 2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3일 때는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될 거고 4일 때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출력을 한번 해야겠죠. 출력 형식이 요거였으니까 system.out.printf 라고 한 다음에 n 이진수 %d개는 %d개의 정보를 표시 가능. 앞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i를 넣어주면 돼요. 뒷부분 일단 0 넣어볼게요. 반복문 이렇게 돌리면 안됩니다. 안 끝나요. 계속 가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는 동안은 얘가 지금 프로그램 실행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무한 루프에 빠졌다라고 해도 여기 중지 버튼 누르면은 중단시킬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상용 프로그램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컴퓨터 강제로 전원을 끄던지 뭐 어떻게든 그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 깜짝 놀랐네. i++ 혹은 i 플러스 이퀄 1 혹은 i는 i 플러스 1 다 똑같은 말이죠. i 플러스 플러스 일단 이렇게 하면은 1부터 10까지 쭉 이렇게 나오긴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i의 횟수만큼 2를 곱하면 돼요. 자, int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니까 info라고 할게요. 전반적으로 계산이 지금 곱하기 베이스죠. 합계 베이스는 초기 값을 0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곱하기 베이스는 0으로 시작하면 망해요. 백날 곱해봐야 결과 0이니까. 곱하기 베이스의 연산은 초기 값에 1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info가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수를 뜻해요. 인포 스스로
2씩 계속 커지면 되죠. 자, 그러니까 반복을 총 10번 하는데 그동안 인포에다가 2를 곱하는 거를 10번 하는 거예요. 1에다가 1 곱하기 2. 이게 i가 1일 때 i가 2가 되면 여기에다 또 곱하기 2. 3이면 또 곱하기 2. 4이면 또 곱하기 2. 기존의 값을 계속 누적해서 가져가면은 한 번씩만 2를 곱해주면은 그 제곱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하면서 인포에다가 계속 2를 곱해주면은 이 값을 여기서 출력했을 때 이렇게 인포가 계속 두루씩 커집니다. 자, 반복문의 규칙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예제들이었어요. 자, 혹시 다르게 풀이하신 분 계신가요? 정답이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제가 푼 거랑 다른 접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제가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니까 혹시 풀이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 결과는 나왔는데 풀이는 좀 다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주저 말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거를 같이 토론해보자라는 거지 뭐 틀린 데를 뭐 타박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없으니까요. 응? 아, 나중에 가면 그렇게 풀어도 돼요. 이미 지금 자바에 대해서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간 상태면은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 함수라는 주제가 우리 진도에서는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진도가 나간 범위 안에서 풀이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마 우리 수업 지금이 지금 2주차죠? 4주차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메서드라는 거를 정리하고 나면은 지금 말한 대로 푸는 게 오히려 더 정답에 가까울 수 있어요. 네, 아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자, 지금 그 뒤에 계신 분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system.out.printf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메시지를 출력하는 명령어잖아요. 명령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명령어가 자바 안에 진짜 수만 가지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 중에 어떤 계산에 대한 결과값을 만들어주는 명령어도 있거든요. 그 명령어를 아는 상태에서 그걸 썼다라는 이야기인데 아직 우리는 진도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안 쓰고 수업 범위 안에서 해결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Y문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 프로젝트가 포문에 대한 얘기예요. 자,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자, 프로젝트만 만들고 뭐 문제풀이 하는 동안 시간이 좀 소비되긴 했는데 일단 1시간 거의 다 돼가니까 프로젝트만 만들고 조금 쉬었다가 4시에 딱 깔끔하게 다시 시작합시다. 자, 8번 제어문 3 반복문이라는 주제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4시쯤에 합시다. 요거 반복문까지 보고 그 다음에 혹시 책 가져오셨나요? 가져왔지. 그러면은 반복문까지만 보고 책에서 또 빗대서 체크할게요.
여기부터 녹화 시작이에요. 조금 전에 그 말은 녹화가 안 됐어요. 자, 와일문 같은 경우는 아까 봤었던 거는 일단 초기식이 저기 위에 있고요. 중간에 무슨 코드가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증감식이 괄호 안에 들어가고 안에 코드가 되게 복잡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증감식은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반복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내가 찾아가면서 봐야 되는데, 포문은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하나의 괄호 안에 모두 명시돼요. 그래서 필요한 요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간결해요. 초기식, 세미콜론, 조건식, 세미콜론, 증감식이에요. 그럼 처음에 프로그램 코드는 초기식을 먼저 판단하러 옵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을 판단을 해요. 조건식이 참이라면은 불로관을 한번 하고 증감식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증감식을 다시 또 판단을 해요. 조건식으로 가서 이 루틴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다가 조건식이 거짓이 되는 순간 빠져나가요. 자, 예를 들어 보면은 밑에 사용 예시 한번 좀 볼까요? 사용 예시. 자, 포 초기식 int i는 0, i는 5보다 작은 동안 i를 1씩 증가시킨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코드를 처리하면은 처음에 이제 i가 0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i가 5보다 작은지를 봅니다. 0은 5보다 작으니까 조건 오케이. 그럼 이 블록을 수행해서 i가 1 증가해요. i가 이제 0이 되고 0에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조건을 판단해요. 1은 5보다 작다. 참이니까 또 한 사이클 돌고 1 증가해요. 2가 되죠. 그 다음에 또 1로 가요. 2는 5보다 작다. 참이니까 또 한 사이클 돌아요. 3, 4까지는 가요. i가 4가 되면은 4가 5보다 작다. 참이니까 또 한 사이클 돌고요. 그럼 i가 이제 5가 되면 5가 5보다 작다? 안 맞네요. 빠져나가요. 자, 이런 식이에요. 포문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증감식이 1씩 증가하거나 1씩 감소하는 게 보통인데 1씩 감소도 잘 없어요. 1씩 증가가 거의 99%인데 필요하다면 변화량을 조절해서 2씩 증가하거나 10씩 증가하는 등 다채롭게 설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2씩 증가해야 된다라고 하면 플러스는 1일 때만 되는 거니까 플러스 이퀄 2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자, 코드 한번 볼게요. 요번 단원에서 소개하는 코드는 앞 단원에서 살펴봤었던 코드를 그대로 포문으로 다 재구성한 겁니다. 자, 먼저 포문의 실행 결과예요. 자, 1부터 9까지 변화하는 양을 출력을 했어요. 자, 초기식은 i가 0이다. 여기는 x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죠. x가 0이다. 변수 이름도 똑같이 맞출까요? x가 0, x가 10보다 작다, x 1씩 증가. 그래서 x는 자, 초기식 x가 0이다. 그 다음에
조건식 x가 10보다 작다. 증감식 x가 1씩 증가한다. 구성요소는 다 똑같아요. 표현 방법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딱 여기 첫 번째 줄을 보고 x의 변화량을 먼저 측정을 하세요. x는 0부터 10보다 작다니까 9까지 1씩 증가. 그럼 이제 이 구문 안에 있는 거에서 이 변수를 찾아서 여기를 계속 값을 바꿔가면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럼 0부터 9까지의 x의 변화량을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while문 같은 경우는 요 초기식에서 만든 변수가 while문 종료 후에도 유지가 돼요. 근데 for문 같은 경우는 종료 후 초기식에서 설정한 변수를 인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x의 x의 최종값을 알고 싶어서 x를 출력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에러 나요. 빌드 failed 정말 계속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컨티뉴 하면은 x cannot be resolved variable, x가 식별할 수 없는 변수다 라고 나오죠. 이게 나중에 뒤에서 그냥 가볍게 소개할 내용인데 변수의 유효성 범위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변수의 스코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변수는 자기가 최초로 선언된 블록 밖을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게 변수의 생성 규칙이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선언된 위치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좀 더 하위의 블록이 있다면 그 블록 안으로 침투는 자연스럽게 하지만 블록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못해요. 근데 포문에서 사용한 이 초기식의 변수 x는 포문 블록에 속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 밖으로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변수를 식별할 수 없다라는 거, 요거는 따로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포문 합계. 아까 while문으로 합계했던 예제를 포문으로 변환한 겁니다. 자, 합계니까 여기서도 반복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합산을 위한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해 놓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i는 1이고요. 11보다 작은 동안 1씩 증가합니다. i는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는 거죠. 자, 여기는 초기식, 증감식, 조건식, 증감식. 포문은 한 줄에 다. 자, 그럼 이제 i가 1이라는 값을 갖고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sum은 일단 0부터 시작했는데 0에다가 1을 더해요. 자, 그래서 i가 1일 때 sum은 얼마냐? 1이 됐다라고 출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올라가서 i가 2가 되면 요 결과에다가 다시 또 2를 더해요. i가 2가 됐을 때는 sum은 3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또 가서 i가 3이 되면 이 결과에다가 다시 또 3을 더해요. 그러면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한다? 10까지 한다. 11이 되면은 조건이 안 맞으니까 탈출하는데 밖에서는 i 값을 인식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실행하면은 이제 i 값의 변화에 따른 sum 값의 그 변화도 같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문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주제는 아니에요. 처음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적응하면 금방금방 해결이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배열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그것까지 보고 나서 반복문하고 배열이 결합이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유형의 코딩 테스트 문제들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골치가 좀 아플 거예요. 자, 9구단입니다. while 문예제랑 또 비교할게요. 자, x라는 이름의 숫자 값을 하나 입력을 받았어요. 여기에다가 7을 입력받았다고 칩시다. 9구단이니까 1부터 9까지 곱해야 되죠. 그래서 1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 포에서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이제 구문 차이 눈에 들어오죠? 자, 그럼 y의 변화량은 1부터 9까지 1씩 증가입니다. 자, y의 변화량이 1부터 9까지 1씩 증가다라고 산정이 되면은, 만약에 이게 지금 암산으로 따라가기가 힘들다면 표를 하나 직접 그리세요. y가 1일 때 출력 결과는 x는 아까 7이라고 고정을 해놨어요. 7 곱하기 y는 x 곱하기 y. 그러니까 x는 7 곱하기 1은 x 곱하기 y니까 7. 그 다음에 이제 1 증가해서 y가 2가 되면 또 7, x는 계속 고정이니까 7 곱하기 2는 여기가 y 값이죠? 는 14. 자, y가 3이 되면 7 곱하기 3은 21. 한 3번 정도 하면은 그 다음부터 규칙성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최종값으로 바로 가는 거죠. 9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9일 때 7 곱하기 9는 63이라고 출력을 하면 되겠죠. %ed는 숫자를 두 자리에 맞춰주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한 자리짜리 출력할 때 앞에 공백이 하나 붙을 거예요. 출력 결과를 그래서 오른쪽에 맞춰서 정렬하려고 쓴 겁니다. 자, 7 입력하면은, 자, 여기 앞에 공백이 하나 붙으니까 결과값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되죠. 자, 넘어갈게요. 뭐 여기까지 내용 정리되나요? 반응이 너무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예제는 x하고 y를 입력받아서 두 수의 사이에서 반복을 시키는 예제였어요. 그래서 x하고 y 입력받았고 여기도 x, y 입력받았습니다. x부터 y까지 반복을 하게끔 하는 거니까 초기식에 x가 들어가주고, 그 다음에 조건식은 y까지니까 y 플러스 1보다 작다, 혹은 y보다 작거나 같다, 둘 중에 하나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x 값으로 초기식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y 값으로 조건식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작거나 같다 썼네요. 근데 기왕이면 작거나 같다보다는 작다가 코드 효율에 좀 더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어차피 여기도 플러스 1을 하니까 플러스 1하고 작다라고 비교하니까 두 번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같다 다르다를 비교하는 것보단 그래도 1씩 증가하는 게 연산 효율이 더 쉬워요. 가장 간단한 연산이 1씩 증가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걸 통해서 i의 범위가 x부터 y까지 1씩 증가라는 게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sum이라는 변수를 먼저 0으로 잡아놓고 이 출력문은
과정을 출력한 거예요. sum 그 다음에 i. x가 만약에 3이었고 y가 7이었다면 sum은 처음에 0이었죠. sum하고 i. 자, sum이 0이었고 i는 3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i가 1, 그 다음에 이제 sum에다가 1 증가시키니까 결과값은 3 더하기 0에서 3이 됐겠죠. sum은 플러스 이퀄 1에서요. i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3이 됐으니까 3, i는 1 증가해서 4. 그럼 요거 더하라고 했으니까 7. i는 5가 될 거고요. 더하면 12. 자, sum은 이제 12로 시작하고 i는 1 증가해서 6이 되니까 18. 18에서 시작하고 i가 1 증가해서 7이 되니까 25. 자, 25에서 시작하고 i가 8이 됐더니 조건이 안 맞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x를 입력하세요. 3. y를 입력하세요. 7. 는 이제 총합은 25다. 라고 출력을 해주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증감식이요. 아까 분명히 그 대부분의 경우 1씩 증가하지만 이렇게 1이 아닌 증가를 설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그럼 0부터 99까지죠. 근데 증가량이 10씩이에요. 0, 10, 20, 30, 80, 90. 90에서 더 커지면 100이 되는데 100이라는 거는 조건을 벗어나니까 여기서 끝나요. 실행은 여기까지만 하겠죠. 그동안 이제 썸에다가 계속 합산을 했어요. 이제 총합은 450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실습하실 자료 배포할게요. 오늘은 단순하게 반복문이라는 구문의 규칙만 이야기한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다음 시간에 배열이라는 주제를 이제 접하게 되면은 진짜 연습 문제 많아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시간이 좀 많을 거예요. 자, EX04, EX05까지 했고, 그 다음에 PDF 파일까지 해서 자, 단톡방에 파일 올리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한 20, 넉넉 잡아도 20분이면 충분히 다 하실 것 같아요. 지금 4시 20분이니까 4시 40분까지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4시 50분 4시 50분에 그 책에서 대응되는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4시 50분에 만납시다. 됐네. 자, 녹화 지금부터 할게요. 자, 여기 개발자가 직접 프로그램 싱크서 제어하는 거를 제어문이라고 한다. 이런 그 오늘 우리가 봤었던
if문이나 반복문 이런 것들을 글로 배우면 순서도로 이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전공 수업이면은 순서도도 받으면 좋긴 한데 저는 해봤더니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도는 그냥 웬만하면 넘어갈게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if문의 전형적인 예시예요. 시작을 하는데 조건을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true면 조건이 참이면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게 이제 if문의 구조예요. 이게 그 조건 판별에 대한 기호거든요. 이따가 if문에서 또 나올 거예요. 이 책의 특징이 그 프로그램 구문을 전부 순서대로 표현해 놨더라고요. 한 번씩 보시면 분명히 도움은 될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가면 굳이 오래 붙잡고 있지 마세요. 자, 쭉 넘어가서 조건문. 자, 몇 페이지야? 85페이지. 자,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 if문을 만나면은 조건을 확인하고요. if문 뒤에 괄호 안에 있는 조건식을 확인해서 그게 참이면 중괄호 블록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if문의 블록 밑으로 넘어가면서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만약에 실행문이 한 줄이라면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if 한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는데 이 블록 안에 있는 내용이 한 줄밖에 없으면 if 중괄호 생략하고 한 줄만 적어도 돼요. 그리고 if 중괄호 생략하고 이렇게 한 줄로 코딩해도 상관없긴 한데 이 두 가지 모두 권장해드리진 않아요. 표현 방식이 다양해지면 코드 가독성이 떨어져요. 눈으로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딩 스타일은 웬만하면 한 가지 스타일로 맞추세요. 여기도 적어놨네. 코드의 가독성을 위해 if문의 실행문을 중괄호를 생략하지 않고 코딩하도록 하자.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깜짝 놀라는 게 사실 제가 수업할 때 책으로 수업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은 그럴 거면 차라리 그 동영상 강의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수업 콘텐츠를 제가 다 만드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일종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적절한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수업하면서 약간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드립 치는 것까지도 똑같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추측이건데 이 사람이 진짜 저하고 생각이 똑같던지 아니면 언제 제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 아닌가 혼자 넘겨짚고는 있어요. 뭐 어쨌건 여기 체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86페이지에 나오는 예제는 우리가 수업에서 했었던 겁니다. 근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금 예제 소스에서 이렇게 패키지라고 선언되어 있는 거는 지금은 그냥 다 날려버리세요. 우리가 패키지라는 개념을 아직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업에서 했었다라는 얘기로 그 체크를 해놨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f else예요. if else는 else라는 블록과 같이 쓰고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 실행되는 블록을 결정한다. 조건식이 true면 if가 실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else 블록이 실행된다.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밑에 있는 예제도 우리 해봤던 거죠? 네. 해봤다는 걸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8페이지 else if문입니다. 자, if에 else if 구조가 추가된 건데요.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서 처음 if문의 조건식 1을 만나 조건식이 true면 실행문 1을 실행하고 여기 그림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위에 있는 그림하고
fails면은 두 번째 else if의 조건식 2를 만나 조건을 확인해서 틀으면 실행문 2를 실행하는데, 이 조건식도 fails라면 마지막 else문의 블록 안에 실행문 3이 실행된다. 말이 참 기네요. else if는 몇 개라도 추가될 수 있고, 아무리 추가돼도 전체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if문 자체가 종료된다. 자, 요 말을 아까 우리는 수업에서 뭐라고 지난주에 어저께 수업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장 처음 만나는 참인 조건, 요걸 실행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같이 적어 놓으시고요. 여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쭉 넘어가서, 자, 중첩 if문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이 중첩 if문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 주에 프로그램 흐름 제어라는 거를 따로 해갖고 여러 가지 문법들이 이제 중첩해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연습 문제 패턴, 이렇게 따로 단원을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그냥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이 포함되는다, 요거만 체크하시고 실제 설명하고 예제 코드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91페이지의 예제는 제가 봤을 땐 약간 억지스러워서 요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 수업으로 보는 예제로 대체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예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문 5.2.3. 자, 스위치문은 변수값에 따라 실행문을 선택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밑에 그 순서도 밑에 보시면 스위치 괄호 안에 변수를 넣어 각 케이스의 값과 비교, 그래서 같은 값을 갖는 케이스 구문의 실행문을 실행하고 브레이크를 만나 전체 스위치문을 종료하고 빠져나오게 된다. 문장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 쉼표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읽으세요. 좀 분리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문장을 되게 길게 쓰더라고요, 이 책이. 네, 끊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우리 수업에서 했던 얘기하고 다 똑같을 거예요. 자, 스위치문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93번 예제도 뭐 굳이 해볼 필요까지 있을까 싶어요. 뭐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 선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넘버가 3이래요. 넘버에 갖고 경우의 수를 따지면은 케이스 3. 그래서 여기가 실행되는 거죠. 자,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여기 뭐 점수를 입력하세요. 이거 지금 10으로 나눠서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연령대 계산하는 문제로 했어요. 똑같은 문제예요. 자, 넘어갈게요. 다 비슷하네. 자, 스위치 문의 괄호 안에 올 수 있는 자료형은 바이트, 쇼트, 인트, 차, 스트링만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스트링은 자바 1.7 이상에서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자. 이거 지금 완전 쓸모없는 문장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 자바 19예요 버전. 까마득히 옛날 거기 때문에
그냥 스트링까지 가능하다라고 봐도 되고요. 하나 더 있어요. 불링 가능합니다. 대신에 케이스가 케이스 트루, 브레이크, 그 다음에 디폴트, 페일스일 때니까 브레이크, 이렇게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안 쓰는 거지 불링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반복문이요. 포문이 먼저 나오네요. 자, 포문은 조건식이 true인 동안 반복되는 거다. 포문의 구조를 살펴보자. 아까 제가 했었던 얘기가 제 수업을 들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게 여기서 좀 결정적이었는데,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라는 용어를 저는 진짜 제가 만든 거거든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닌데 그걸 여기서 쓰는 거 보고 좀 그러네. 자, 1번 초기화식 먼저 얘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 문장 그냥 줄 쳐놓긴 하는데 이거 뭐 줄 한번 쳐놓으시고 그냥 여기 이렇게 그리세요. 1번, 2번, 3번으로 들어갔다가 4번으로 가고 4번에서 3번.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97번 예제. 요거 우리 수업 예제랑 똑같더라고요, 진짜. 패키지 구문만 빼고 진행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합계를 낼 때 주의하실 건데, i가 1부터 100까지 변하면서 sum이라는 변수에 플러스 이퀄로 더하고 대입해주면 전체 합계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합계 구하는 예제인데 1부터 100까지라고 하면은 이거 설명하다가 좀 지쳐서 저는 10까지만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반복문 공부할 때는 아까 저도 옆에다 계속 이렇게 적었었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표처럼 쭉 적어가면서 설명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계 구할 때 주의할 거 98, 99 라인에 걸쳐서 합계값을 대입할 때는 썸 변수는 포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포문 전에 선언돼 있어야 된다. 포문 블록 안에 있으면 변수 선언이 반복돼서 출력값이 100이 출력되는데, 왜냐면은 매 반복마다 변수를 선언하고 0으로 초기화해서 i 값을 대입하기 때문이다. 여기 이 문장에 한 가지 보충 설명을 하면요. 지금 우리가 변수 공부할 때 변수는 중복 선언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문장대로 보면은 반복마다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하면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복문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면 변수 선언 시 매 회차마다 이전 변수를 삭제하고 새로 선언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블록 단위로 메모리에서 삭제돼요. 그러니까 반복문 안에서 변수를 만들면 반복 회차마다
메모리에 선언했던 변수를 메모리에서 지워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완전 리셋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를 반복문 전에 선언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while문. 조건에 따라 반복 여부를 결정해서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만 블록 내 실행문이 반복 실행하게 된다. 자, 지금 여기도 지금 while 안에 조건식이라고만 들어갔는데 요것만 놓고 보면은 조건식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while문 전에는 초기식, 그리고 이 블록 안에 어딘가에 증감식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적어 놓으세요. while문 앞뒤로 해서 초기식과 증감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조건식만 덩그러니 있으면 while문 반복 성립이 안 돼요. 자, 넘어갑시다. 자, 요 예제도 합계 구하는 건데 이것도 체크해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패키지 구문은 지우시고요. 근데 이제 보면 알겠죠? 수업 예제랑 수준 비슷한 거. 자, 두 while문. 자, while문의 조건 확인 전에 일단 실행문을 실행한다. 그리고 최소한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한다. 이게 두 while문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로 시작하고 중괄호 안에 실행문을 만나게 되므로 실행문이 처음은 일단 한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while 조건식을 만납니다. 그 이후부터는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반복 실행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while문의 문법적 특징은요. 다른 반복문은 끝날 때 세미콜론이 안 들어가는데 얘는 조건식 뒤에 세미콜론이 하나 들어가요.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요거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잊었는데 이건 제가 진짜 학교에서 객관식 시험 나왔을 때 틀린 부분이에요. 이거는 학교 다닐 때 평생 기억에 남더라고요. 자, 문법적인 특징하고 그 while문의 차이만 이해하면 두 while문 예제는 굳이 안 해보셔도 돼요. 진짜 실무를 염두한다면 두 while문은 1도 안 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3.4 이것도 중첩 반복문, 반복문 블록 안에 반복문이 존재하는 경우인데 이때부터 머리 터집니다. 중첩 반복문은 우리가 그래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체크하고요. 중첩 반복문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 수업이니까 다음 시간에 체크하도록 할게요. 오늘 102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또 다 마찬가지네. 네. 여기 연습 문제도 오늘은 아마 안 풀릴 거예요. 다음 주 진도까지 나가야 돼요. 지금 오늘 주신 거에 해당하는 문제는 봤는데 지금 하나도 없고요. 하나도 없고 지금 다음 주 진도까지 나가야 풀릴 겁니다. 뭐 잠깐 힌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우리가 봤었던 게 이번 주에 본 게요. if문, 그 다음에 스위치문, 그 다음에 while문, for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전부 블록을 가져간다는 거죠. 스위치는 케이스가 있지만 블록이라고 칠게요. 이렇게 블록을 가져가는 건데 이 블록 안에 다른 문법들을 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if, 스위치, while, for가 있을 때 if문 안에 if문, if문 안에 스위치, if 안에 while, if 안에 for, 스위치 안에 if, 스위치 안에 스위치, 스위치 안에 while, 스위치 안에 for, while 안에 if, while 안에 스위치, while 안에 while, while 안에 for, 또 얘네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가능해요. 꼭 이게 한 단계까지만 들어간다 아니에요. 또 다음 단계에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하면 if 한 다음에 이 안에 if가 또 있어요. 그 안에 if가 또 있어요. 무제한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중첩 if문, 중첩 반복문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참 다행인 거는 스위치문은 잘 안 쓴다 그랬죠. for하고 while하고 두 while이 있으면 while 계열은 잘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if 안에 if, if 안에 for, for 안에 if, for 안에 for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적용하면은 나머지 케이스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래서 이거를 중첩 조건문, 중첩 반복문이라고 책에서 요 두 케이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이 책 같은 경우는 설명은 두 가지 케이스만 하고 if 안에 if, for 안에 for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만 설명하고 문제는 그 모든 케이스를 다 섞어서 냈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 수업 지나고 나서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법적인 부분을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기본 연산자보다는 좀 생소한 부분이니까 되게 중요하게 느껴져요. 근데 연산식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if문을 낸 다음에 항상 내는 그 진짜 기본 알고리즘 문제가 있는데 자, 어떤 변수 a가 있을 때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값이요 1 아니면 0만 있다고 가정할게요. 어떤 처리를 거쳤을 때 a를 출력하면요 입력값이 1이었을 때는 0이 출력되고요 입력값이 0이었을 때는 1이 출력되게 이 안에 들어갈 코드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토글 처리라고 해요. 대부분의 온오프 시스템에서 온오프 처리에서 이제 요 로직을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들어갈 것 같으세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한 10초 생각하면 뭔가 떠오를 거예요. 거의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if a가 1이면 a는 0으로 되고 else a는 1로 해라. 그럼 입력값이 1이면 0으로 바뀌고
0이면은 if 안 맞으니까 else로 가서 1로 바뀌고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조금 코드 멋부리면 이렇게 해요. A는 A가 1이면 0, 그렇지 않으면 1. 사막연산자 써서 조금 멋부리면 이렇게 짜요. 이게 최선일까? 프로그래밍적 사고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심플 이즈 베스트라 그랬어요. A는 1-A입니다. 훨씬 간결하죠. 보통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if문으로 쭉 나열하는 걸요, 하드코딩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개발자들은 노가다라는 표현은 더 많이 해요. 이거는 로직이죠. 논리를 넣은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도록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1차 방정식 정도는 1차, 2차 방정식 정도는 세울 수 있어야 돼요. 2차까지 안 가도 돼요. 1차 방정식은 세울 수 있어야 돼요. 1차 방정식이라는 게 제곱하는 거 없는 거. 그쵸?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간단한 수식을 만드는 거 정도는 가능해야 돼요. 또 하나 있어요. 게임을 만든다라고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든다고 칠게요. 1번 무슨 메뉴, 2번 무슨 메뉴, 3번 무슨 메뉴, 4번 무슨 메뉴, 5번 무슨 메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거를 반복문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i 값이 0부터 시작을 합니다. 반복문은 아니고 그냥 인덱스 번호를 0부터 매겼다고 칠게요. 0, 1, 2, 3, 4 이렇게 매겼어요. 방향키를, 키보드 방향키를 아래로 한 번씩 누를 때마다 i 값이 1씩 증가하는 거예요. 보통 이 끝까지 도착한 다음에 방향키를 한 번 더 누르면은 다시 일로 사이클을 맨 처음으로 보내게끔 할 겁니다. 인덱스가 1씩 증가하면서 최대값까지 도달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짜라라고 하면은 i는 i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고요. 최대값, 표시할 항목의 개수 카운트는 5예요. 만약에 i가 카운트와 같다면 i는 0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루틴을 짜요. 그럼 처음에 i가 이제 0부터 시작해서 1 증가, if 안 맞으니까 패스, 다시 들어와요. i가 2가 돼요. 계속 증가해요. 그래서 i가 만약에 4가 현재 4다. 그러면은 if문 조건 안 맞으니까 패스. 근데 여기서 방향키를 한번 더 누르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i가 1 증가해서 5가 되니까 조건문에 걸리네? 그럼 i가 0부터 다시 시작. 이해돼요, 이 상황? 이거를 i는 i 플러스 1에 대해서 카운트, 어떤 수를 카운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면 나머지의 범위는 0에서 카운트 빼기 1까지입니다. 이 규칙을 응용하면은 롤링하는 로직을 if문 없이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게 프로그래밍이에요. 지금은 그냥 컴퓨터한테 명령어를 내리는 문법 체계를 공부하는 거지, 진짜 1% 차이는 이런 수식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다루느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사고력을 많이 기르려면 수학이긴 한데 수학책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쵸? 그럼 왜
아이큐 테스트 같은 문제들 있죠. 뭐 네모는 더하기 세모는 몇, 뭐 네모 더하기 세모 곱하기 2는 몇 해갖고 이거 네모 세모 유추하는 이런 식의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세요. 그거를 통해서 훈련을 하면 이런 수식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거 하는데 뭐 시그마 나오고 막 수식 나오고 그러면 보기도 싫어. 근데 이런 식은 그래도 좀 거부감이 적잖아요.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이거. 프로그래밍은 이런 문법적인 거를 얼마나 잘 구사하느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논리를 얼마나 잘 쌓느냐기 때문에 논리력을 갖추려면은 이런 식의 수식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물론 몇 가지 잘 알려진 수식들은 있어요. 그 수식들을 공식화해요. 수학 공식처럼. 코딩도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들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근데 코딩에서 쓰이는 공식들은 좀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한 수식들부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틈 날 때마다 조금씩 하시면 진짜 효과 좋아요, 이거. 특히 학업 중이신 분들은 많이 봐두세요, 이런 거. 벌써 코드 질이 다르잖아요. if문 한번 쓰는 걸 한 줄로 끝내면은 질이 확 다르거든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할게요.